안녕하십니까. 뷰티풀 라이프 포 유의 김효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자, 이게 뭐 꽃 소식이 좀 들리고 있어요. 남쪽에는 매화 얘기도 들리는데 아직은 좀 꽃샘추위입니다만은. 네.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꽃이 막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꽃 기다리세요? 저는 아무래도 네. 벚꽃 놀이 갈 때, 뭐 입고 가지? 막 프린트 옷 입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효석 씨는요? 저는 그냥 그런 꽃보다 안개꽃이 좋아요. 있는 듯 그래요? 없는 듯 주변에 꽃을 좀 이렇게 보살펴주고 이렇게 네. 키워주는 빛나게 해주는 그런 안개꽃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꽃 좋아하십니까? 꽃 얘기 우리 꽃 끓이면서 좀. 저는 봄에는 목련 좋아. 목련. 옛날 젊었을 때 막 가곡 네. 따라물거리고. 네. 또 가을에는 국화도 좋아하고요. 겨울에는 또 동백도 좋아하고. 동백 좋죠. 계절별로 좋아요. 꽃 치고 안 좋아하는 꽃 있겠습니까? 다 그러네요. 좋죠. 그러네요. 네. 요즘 되면 지금 산에는 어떤 꽃이 또 피나요? 제일 먼저 나목들 사이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있습니다. 예. 산에 노란 꽃이 펴요. 그 모양은 그 산수유 아시죠? 네. 산수유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산동백이에요. 산동백이요. 산동백인데 그게 보통 이제 생강나무 꽃이라고 그러죠. 그 나뭇가지를 딱 꺾어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은 생강 냄새가 확 나요. 그래서 그 꽃을 갖다가 채취해갖고 그걸로다가 차도 만들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참 향이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진달래가 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피는 게 이게 산수유라고 하는데 산수유가 아니고 산동백. 노란 꽃. 네. 역시 노란 봄에는 꽃. 네. 노란색이 어울립니다. 저는 뭐 야생화? 야생화. 그냥 뭐 이름 없는 꽃. 실은 이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으로 피어있는 꽃을 되게 좋아해요. 다른 꽃도 참 좋지만 그 모습이 제일 인상이 깊어요. 그냥 바위 틈에서 한 송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아스팔트에서 그냥 하나 탁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아무도 찾아주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지만 자기 자리에서 피어있는 그 야생화. 꽃말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꽃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그렇게 아스팔트 사이에서, 저것도 살겠다고 저렇게 예쁘게 피어있네. 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아마 50, 60세대가 맞이하는 이 봄날도 앙코르 라이프에서의 봄날과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멋진 꽃 한 송이 한 송이씩 피우시길 바라면서 오늘 첫 코너 시작하죠.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요 3D 이미지 텔링으로 창직을 하시고 또 커뮤니티를 꾸려가고 계신 황인술 선생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좀 봤는데 3D 프린트와 인문학 그리고 이미지 텔링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이미지 텔링 그러면 뭔가 이제 뭐 스토리텔링, 이미지 텔링이 좀 감이 조금 오는데 네. 3D 프린터와 인문학 이거는 제가 감이 안 오거든요. 둘과의 관계를 엮어서 새로운 직업 세계를 열어가시는 겁니까?
3D 프린터로 그 이미지를 출력해서 네. 이렇게 보면은 많은 인문학적인 그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그 3D 프린터 조형물을 이용하면은 쉽게 이해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새로운 창직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모두들 회자되고 있는 뭐 다가오는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서 이 3D 프린터, 그 다음에 뭐 드론,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하는 뭐 차량, 뭐 빅데이터,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홈 IoT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창직하고 그 다음에 3D 이미지 텔링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잘 느낌이 안 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좀 양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고 이 3D 프린터를 가지고 또는 3D 프린팅만 가지고는 사실 그 시장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배워도 어렵고 그건 이제 킬러 콘텐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필요한 그런 하나의 그 도구인데 이 3D 프린터는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 출력이 다 끝날 때까지 신기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한 2개월 정도 출력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제가 원래 이제 이거 키덜트적인 좀 특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3D 프린터가 미래의 산업을 주도할 것이다. 또 엘븐 토플러가 이야기했던 그런 그 프로슈머 같은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이 배워놓으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배워놓고 보니까 이거 써먹을 때 하나도 없는 그런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잠을 설쳐가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시장 진입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본래 저는 이제 인문학을 이제 공부를 국어국문학교에서 했고, 독서신문에서 그 철학 연재를 10년 동안 이제 해온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요걸 융복합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일단 배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좀 모으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네, 3D 프린터를 갖다가 뭐 배우고 활용하는데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습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제가 3번째 도전을 해서 마무리를 해 나왔는데 이 3차원 도형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컵을 만들 때 분명히 컵하고 그 손잡이가 붙어 있는 걸로 이렇게 모델링을 했는데 3차원으로 돌려놓고 보면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3차원 도형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그게 이제 가장 어렵고 그게 통과만 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배기로 하고 봤을 때 한 30 정도 난이도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황인솔 선생님께서요, 이 3D 프린터 업체들 그리고 또 드론 개발하는 개발자들하고 또 손을 잡고 뭐 프로젝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건가요, 그거는? 이 3D 프린터하고 인문학을 융복합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주변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3D 프린터는 거의 뭐 상상한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그 드론을 생각한 게 이제 드론 그 바디도 만들 수가 있고 드론 프로펠러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 한 부분 이제 그렇게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이 더 생겨가지고 아예 이렇게 촬영용 드론까지 이제 도전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드론 개발 업체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고 드론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작은 저 드론은 시니어들 그 힐링 드론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제 시니어들 교육을 시켜서 저 드론을 날려봄으로써 이렇게 조종을 하는데
그 이야기 들리는 이야기가 치매 예방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드론 교실을 시니어 드론 교실도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그건 이제 중부 50플러스 저 캠퍼스에 제안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땅바닥마다 있는 자동차가 아니라 얘는 공간을 돌아다니니까 예. 어렵겠네요, 이게. 예, 어렵습니다. 그걸 능숙하게 하면 예, 집중력도 좀 필요하고. 그쵸. 집중력을보다는 재밌겠는데요. 예, 그래서요, 이런 교육을 하는 저희가 강의 장면을 좀 담아왔거든요. 3D 프린트 교육을 받는 현장 함께 보고 오시죠. 그리고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 했던 그런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3D 프린터에 대해서. 관심은 좀 많습니다. 주로 오시는 분들 그러면 50, 60세. 예, 50대 이상 세대들이 관심이 꽤 많다고. 네. 또 저런 거는 이제 젊은 친구들 막 그쵸. 이렇게 하는 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네. 새로운 이제 직업이 창조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런 생각으로 이거는 작품들인가요? 다 만들어진. 예, 만들어 놓은 네.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세종대왕도 그러면 예. 프린터로. 어머. 예. 와우. 이야, 귀엽다. 액세서리들 같은데. 예. 저게 프린터군요. 그렇습니다. STL 저장한 다음에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해서 슬라이스 프로그램으로 이번에는 어떤 강의를 하시는 3D 건가요? 프린터에 헤드라고 볼게요. 저 부분은 이제 어떻게 그 프린터가 작동돼서 그 조형물이 만들어지는가라는 것에 대한 설명. 네. 강사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하시면. 예, 저희들이 꽤 인원이 좀 많이 있는데, 네. 예, 전체 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보시면 됩니다. 저 혼자 지금 저희가 예. 한 100배 정도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와우! 만들어졌어요. 네. 이건 볼 때마다 신기해요. 저게 없었던 거잖아요. 예전에 예. 깎았는데 이제는 만드는 거죠.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야. 세종대왕. 이거 프린터 엄청 커야 되겠는데요? 저건 이제 그 조립을 한 겁니다. 작동을 깎았다고? 만들어서. 예. 화분. 야. 좋아하겠다. 멋있네요. 아이언맨이죠, 저게 아이언맨. 장난감도 이제 집에서 만들 수 있구나. 그럴 것 같아요. 야. 지금 아까 프린트한 게 요거죠? 네. 예. 어머. 이거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스마트폰 거치. 네. 스마트폰 올려볼까요? 예. 그럴까요? 예. 이렇게. 예, 그렇게 어머. 이렇게. 보기 좋네요. 귀엽다. 네. 딱 맞네, 이렇게 스마트폰 올려놓는 거예요. 네. 요게 만약에 이제 로고라든가 이름을 넣으면 내게 되는 거고. 예. 그렇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그렇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야, 신기하네. 야.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독서신문 논설위원으로 다 재직하셨었다면서요? 예. 근데 글 쓰시는 분이 3D를 공부하고 그리고 기술과 인문학의 융복합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무척 창의적이고 신선하긴 한데 무척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절박함이라고 봐야 되겠죠. 절박함들이 이제 만들어낸 건데 또 저희하고 같이 이제 저하고 같이 움직이는 회원분들도 어떤 친구는 이제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절박한 그런 심정이라고 아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공한 거하고 융복합해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요즘에 저도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더 살 거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서 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절실함 때문에 융복합에서 만들었다 보시면 그게 처음부터 되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뭐 배운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1차적으로 저는 인문학에 대한 자료들이 10년 동안 쭉 축적이 돼 있는 게 있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기회라는 것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준비를 이제 해왔던 것이고, 역시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정말 그 절망감 있죠. 절벽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의 동해안을 자전거로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예, 단독으로 혼자. 네. 갔다 와서 우연히 이제 맹견말리를 봤는데 잠깐 스치는 게 제 3섹터라는 그 부분이 잠깐 스쳤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그리고 앙코르 브라보노라는 그 또
수동조합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앙코르 브라보노를 제가 인터넷을 한 2시간 동안 찾았는데 잘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우연히 이제 거기 이사로 계시는 선생님의 정관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데 내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교육이 다 모집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끝났어 하면 내가 보고 싶다. 어쨌든 내가 그거를 만나보고 싶다니까 그러면 한번 와봐라. 지금 2기가 앙코르 커리어 2기 교육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 사회연대은행에서 KDB 은행에서 지원한 프로그램인데 50세대 이상이니까 퇴직자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기를 교육하고 있으니까 청강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50+에서 강의를 했어요. 와서 50+ 재단에서.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진로지도 교육을 좀 할 테니까 신청을 해라 라고 하니까 한 200여 군데가 신청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듣고 그 다음날 바로 제가 50+ 서부 캠퍼스를 사실 쳐들어간 거죠. 뭐 막무가내로. 그래서 일단 상담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 2기로 수료를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길래 그럼 제가 이제 3D 프린터 공부를 하고 3기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를 가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3기로 들어가서 거기는 이제 수료를 하고 50+의 커뮤니티 지원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고 활동 결과가 커뮤니티들 중에서 가장 우수하게 활동한 그런 팀 중 하나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희망을 찾았고 인적 네트워크도 지금은 굉장히 풍부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권하고 싶은 게 막무가내로 그냥 대책 없이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사회연대인이나 좀 50+ 재단 같은 데 문을 두들기면은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려 있고 또 지원도 잘 돼 있습니다. 지원 제도가.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는 것 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실은 혼자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50+의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 새로운 곳을 개척하는 데는 아무리 알고 있어도 혼자 할 수 있는 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 내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한다면은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 새로운 그 IT 기술을 저는 이제 권해주고 싶은 게 3D 프린터를 배우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차를 배우든지 드론을 배우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해왔던 일하고 접목을 시킨다면은 굉장히 빠르게 퇴직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지 말고 나와서 좀 지원도 좀 받고 지원금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원금을 생각해보니까 400만 원 정도 되죠. 50+ 50만 원, 사회연대가 350만 400인데 정말 작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과를 저는 이뤄냈다고 봅니다. 앞에 있는 기자재 다 구입을 한 상태고 프린터 다 그랬고 모든 기자재가 그래서 그런 자그마한 지원이지만 정말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기자재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직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도와주는 분들이 또 많이 생겨요. 지금 하시던 것도 결국에는 융곡합 시키신 거니까 아예 엉뚱한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까 계속 봤던 여기 나와 있는 드론이 좀 궁금해요. 하고 3D 프린터 많이 본 적은 없는데 이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50+ 서부 캠퍼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3D 이미지 텔링 강사 양성 과정 저희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지금 활동하고 있고 사진 집도 내고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이거는 그냥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요. 강사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도 50세대 이상은 이제 그 로봇 기자 교육 현장에 나가기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초등학생, 중학생 상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업으로 만들 수 있는 방식은 선생님을 양성해서 저 선생님들이 또 젊은 선생님들 양성하는 이런 과정을 좀 밟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물론 저 선생님들은 나가시면 됩니다. 또 나가신 분도 일부 또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강사 양성으로 이제 목표를 잡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강의하시네요. 네. 상상력과 창의력 폭발. 인문학 부분에 네, 연결시키는. 예. 인문학 부분을 연결을 시켜서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습 시간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구현을 제대로 잘 하려면은 배워야 되니까 모델링 가서 수업을 이제 받았던 것이고. 어이구, 레고가 올라가 있네. 저건 뭐 판매가 되는 드론인가요? 지금 보이는 드론은 아, 저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 교육용 드론인데 저걸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두이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드론도 저 프린터로 만든. 예, 바디는 이제 프린터로. 와우. 네. 출력. 예. 이거는 뭔가요? 눈이 돌아가요. 예, 저건 자율주행차, 이제 저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그 학습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는 아니지만 저걸 통해서 자율주행차의 개념이라든가 네. 이해를 하고 네. 결국에는 그쪽 기술까지 갈 수 있는 그렇죠. 인재를 길러내는 거죠. 예. 그쵸. 오. 교육 자료를 이제 3D 프린팅으로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야. 지금 막 피해가요? 네. 대단합니다. 자, 그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뭐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3D 이미지 텔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요 근래에는 이제 컨텐츠가 12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3D 프린터를 접목을 시키니까 자율주행차 파트도 나오고 또 전통 문양 체험 교실도 이제 가능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니어들 드론 교실도 가능하고 또 드론 쪽으로 눈을 돌려보니까 문화재 물론 문화재를 이제 띄울 수는 없지만은 네. 작은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예. 미니어처식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직접 그 고글을 쓰고 보면서 여행하는 그런 체험 학습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관련돼서 또 하나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스토리텔링 안에 범죄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 또 이제 경북 봉하마을에 마을 이야기 발굴 사업단에서 한 팀은 또 그쪽 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무려 12개나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꼭 정말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50플러스나 또는 사회연대은행 이런데 또 협동조합 또 좋은 협동조합들이 그 앙코르 보라보는 협동조합이 가장 성공한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아주 조언을 좀 듣고 지원도 받고 움직인다면 정말 새로운 창직도 되지만은 경제적으로도 되고 새로운 사업도 구상해 볼 수 있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오신 게 지금 만드신 거죠, 다? 이건 이제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네네네. 저 작은 드론은 드론 업체하고 이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네. 아까 화면에 나왔던 것은 저희들이 직접 제작한 그런 드론, 교육용 드론이고 네. 이쪽 큰 드론은 저건 이제 본격적으로 저 부분을 가지고 마을 이야기들을 발굴을 해보려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걸 띄어서 촬영을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에게 새로운 거 어메니티라고 그러는데 마을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관광 자원화시키는 방식 그게 이제 스토리텔링에 들어있는 하나의 그 방식인데 마을에 있는 전설 또는 그 어르신들 이야기 네.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기 위해서는 한번 띄워놓고 마을 전체를 한번 이렇게 조감도라고 하나요? 위에서 한번 살펴보고 이런 쪽의 사업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애초에 시작을 했지만은 주변에 파생되는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시각화시키고 예. 만져볼 수 있고 예.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건가 봐요.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야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분들은 하네? 많이 부러워하실 텐데 도전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화면에도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 여유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 봤는데 그분들이 얘기를 좀 만들어 볼 수 없죠. 어떠셨는지 저희가 소감을 들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3D 프린팅 기술이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생산 기술이 보편화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산을 원하자 하면 어떤 사람인지 자기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끔 되는 구조가 3D 프린팅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적용해 보자면 개인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들은 생산 기술이 보편화되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아이디어를 바로 생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D 프린팅 기술은 젊은 친구들보다 나이가 계시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이때까지 인생에서 살아왔던 어플리케이션하고 3D 프린팅 기술이 만나면서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그 길을 모색한다거나 제2 인생을 시작하실 분들한테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3D 이미지 텔링이라는 궁금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이제 황인술 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이 되겠다라는 그 부분에서 크게 와 닿았어요. 이야기를 3D와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야기를 참 많이 끌어낼 수 있겠다. 뭐 세대 통합은 물론이고 저희가 이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게 세대 통합이 될 수 있겠고 가족 간에도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이 트렌드를 꼭 밟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듣고 있고 배우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네. 요새 흔히 말하는 그 인문계하고 자연계를 따로 논다는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인문계랑 자연계는 같이 두고 배워야지 따로 할 수 없다는 거를 저는 여태까지 계속 머릿속에 생각했는데 마침 이런 식으로 3D 프린팅이라는 어떤 IT 산업과 IT와 인문학이라는 거를 같이 연결하고 논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학문이에요. 야, 네. 저 강의하셔야 되겠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딱 정리해 주셨어요. 네. 이걸 따로 공부할 게 아니라 함께 봐야 된다. 공감이 됩니다. 앞으로 뭐 소망이 있으시다면 뭐 어떤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 있으시죠? 예, 저는 이제 이 일을 시작했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굉장히 이게 한마디로 하면 철학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그 어떤 개념을 좀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융복합해서 그 개념 학습을 정말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건전하게 건강하게 잘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했던 일이기 때문에 제 소망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산이 좀 돼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사회가 진정성 있게 갈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도 좀 찾아갈 수 있는 방식의 도구로 3D 프린터 이 출력물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이 꿈꾸시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나는 저런 거 잘 모르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우선 준비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고 한번 강의 같은 거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하시는 일 또 커뮤니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던져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